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에서 CNC 선반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코드랑 도면을 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지, 그리고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좌표기를 읽는 방법,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코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공구 교환 같은 경우에는 T0100이 이제 황삭, 03은 정삭, 홈, 나사 공구 순서대로 되고, 주축 속도를 지정하는 거는 G96이랑 G97이 있습니다. G96은 회전 속도를 지정하는 미터/퍼 민을 쓰고, G97의 경우에는 분당 회전수를 지정하는 RPM을 쓰는데, 이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축 회전은 M03을 쓰고 주축 정지하는 명령어는 M05를 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쓸 때 G00, G01, G02, G03 이렇게 씁니다. G00은 급속 이송이고 가공 이송의 경우에는 G01을 쓰고, G02는 시계 방향, G03은 반시계 방향 가공할 때 쓰게 됩니다. 공구 길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황삭 공구의 공구 보정은 T0101, 정삭은 0303, 홈은 0505, 나사는 0707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절삭력 키는 거는 M08이고 끄는 거 M09. 그리고 각각 사이클 가공을 할 때 황삭은 G72, 정삭은 G70, 홈은 G75, 나사는 G76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 보정을 한 거를 취소하는 거는 공구 교환하는 거랑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거는 M01, M00, M02를 쓰게 되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면을 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CNC 선반 도면을 보면 크게 뒷면과 앞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뒷면이 되고 이 부분이 앞면이 됩니다. 제가 편의상 뒷면 앞면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뒷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공이 되냐면 이렇게 황삭이고, 황삭이 갔던 길을 똑같이 정삭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홈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황삭, 정삭, 홈 가공 3개의 가공이 있고, 앞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황삭, 정삭, 홈, 그리고 나사, 이렇게 가공하게 됩니다. 처음에 공작물을 받아보면 이렇게 생긴 공작물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때 지름이 50mm고 길이가 100mm인 1000mm죠. 1000mm인 공작물을 이렇게 가공하는데, 뒷면에 황삭, 정삭, 홈, 앞면에 황삭, 정삭, 홈, 나사, 이 순서대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을 한 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홈 가공, 정삭 가공이 되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황삭 가공이 되고 이 부분이 정삭 가공, 이렇게 홈 가공이 돼서 요 위까지가 뒷면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면 가공은 여기까지가 황삭 가공, 여기까지가 정삭 가공, 홈 가공, 나사 가공,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 예시를 보여줬는데 이 프로그램 각각의 네모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7개. 이 중에서 뒷면은 황삭, 정삭, 홈, 그리고 앞면은 황삭, 정삭, 홈, 나사, 이렇게 해서 총 황삭, 정삭, 홈, 나사 7개 중에서 4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그 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각각 하나는 처음에는 공구 교환, 그 다음에 주축 속도 지정, 그 다음에 각각 이송시키고 공구 길이를 보정하고 절삭률을 킨다. 그 다음 사이클 가공을 하고 사이클 가공이 끝나면 멀리 이송하고 공구 길이를 보정을 취소하고 절삭률을 끈다. 그 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주축 속도를 정지시키고 프로그램을 정지한다. 이 순서대로 각각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공구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삭 같은 경우에는 T0100, 정삭 같은 경우에는 T0300, 홈은 T0500, 나사는 T0700의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축 속도 지정은 이 황삭이랑 정삭 같은 외형 가공의 경우에는 G96을 쓰고 홈이랑 나사 같은 경우에는 G97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G96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미터 퍼 빈이라는 속도를 지정하고 G97 같은 경우에는 RPM이라는 속도를 지정하는데 G9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반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공작물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바이트를 깎았을 때 칩이 나오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식이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식을 봤을 텐데 여기서 요 속도를 지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름이 줄어들었을 때 RPM 값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96 앞에는 G50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G50은 주축 최고 속도 제어인데 G50S2000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지름이 작아져서 RPM이 급속히 올라가더라도 2000rpm으로 깎겠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G96 앞에는 G50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이송은 저희가 공작물을 처음 받았을 때 지름 50에 길이 100짜리 공작물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를 G00, X 55, Z 10 으로 쓰게 됩니다. G00, X 55, Z 10 명령어를 쓸 거고 공구 길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1번 공구 같은 경우는 T0101, 3번은 T0303 그렇게 해서 나사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구 길이 보정은 G0707 쓰게 됩니다.
공구 길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쓰냐면은 공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몽뚱하게 생긴 게 황삭 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황삭 바이트. 일본 공구가 되겠죠. 그리고 뾰족하게 생긴 정석 바이트가 있습니다. 정석 바이트. 네모나게 생긴 홈 바이트가 있습니다. 홈 바이트.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나사 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구 모양이랑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구 길이 보정은 요 3번 공구를 기준으로 요 길이 차이 값을 넣어주는 거를 말하는데, 공구 보정을 하게 되면 3번 공구 기준으로 끝선이 이제 맞춰지게 돼서 공구가 다 한 선상에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구 길이 보정을 하게 됩니다. 절상류 같은 경우에는 절상류 켜는 게 M08이 되겠고, 사이클 가공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황삭 가공에는 G71, 정삭 같은 경우에는 G70, 홍 같은 경우에는 G75, 나사 같은 경우에는 G76 사이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서 가공이 끝나면 멀리 이송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멀리 이송시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G00, X200.Z100 이렇게 멀리 이송시키면서 공구 길이 보정 취소 0100. 3번 같은 경우에는 T0300, 나사는 T0700처럼 공구 교환이랑 공구 길이 보정 취소하는 명령어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절상류를 킨 거를 끄는 거는 M09, 그리고 주축 속도 지정하면서 M03이라는 명령어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취소시키는 게 M05, 프로그램 정지는 M01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제 요게 7개가 반복된다 그랬죠. 요 순서대로 7개가 반복되는데, 먼저 뒷면이 가공하게 되면 앞면을 반대쪽 조로 물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명령어는 M00. 그리고 앞면까지 다 가공이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M02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는 다 M02를 쓰는데, 뒷면이 끝난 경우에는 M00,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경우에는 M02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보면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 짜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황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황삭을 보게 되면 처음에 공구 교환 어디 있죠? 공구 교환 속도 지정은 G96S 150. 근데 G96 같은 경우에는 주축 최고의 전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G50S 2000. 그리고 회전수를 지정했으면 공구 정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M03. 그리고 가까이 송하는 경우에는 G00S. 그리고 공구 길이 보정, 절상류 켜. 사이클 가공, 이렇게 사이클 가공이 시작되고, 사이클 가공이 끝나면 멀리. 그 다음에 보정 취소. 절상류 끄고, 프로그램 정지. 주축 정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지. 요 순서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정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공구 교환, 주축 속도 지정,
근데 G96은 G50이 붙는다. 그 다음에 정회전 그 가까이 송 공구 길이 보정 절상육혀 사이클 가공 그 다음에 멀리 공구 길이 보정 취소 절상육거 회전 정지 프로그램 정지 M01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요 순서대로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막상 외울 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좌표계 읽는 거를 하겠습니다. 좌표계 읽는 걸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거랑 사이클 가공하는 거랑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건데 좌표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먼저 가공할 때 뒷면을 가공한 다음에 앞면을 가공한다고 했죠. 그 뒷면을 가공할 경우에는 공작물을 조에 이렇게 물리겠죠. 조 이 부분을 물리고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 부분을 깎게 됩니다. 깎을 때는 다시 공작물을 이렇게 지름이 10짜리랑 길이 100짜리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공작물을 물리겠죠. 물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모양대로 깎게 되겠죠. 이렇게 못하기 가서 그리고 홈 이게 뒷면을 가공하는 겁니다. 이때 좌표는 요렇게 이 부분은 X로 하고 이 부분은 Z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0이라고 잡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X가 이 부분이 되면 이 점을 좌표를 X49,0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름값을 여기 X값에 넣게 됩니다. 이 길이값을 넣는 게 아니라 지름값을 넣는다는 거 그거에 유의해서 이제 좌표를 넣어보자면 보세요. 처음에 G00 X55 Z10 그러면 좌표 요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Z0으로 가고 Z0에서 못따기가 이건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점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요점까지 가고 요까지 갔다가 복귀를 하는 겁니다. 요점 같은 경우에는 X가 55, Z10이 되겠죠. 요점은 X가 0, Z가 10이 되겠죠. 이거는 0,0이 될 거고 요점 같은 경우에는 X가 49에서 못따기가 2개씩 들어갔으니까 47, Z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점 같은 경우에는 X가 49, Z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는 뭐 대충 Z X가 49, Z는 마이너스 45, 40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좌표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을 가공할 때는 이 좌표계만 읽으면 되고 여기서 앞면을 다시 가공하게 되면 가공할 때 좌표계는 여기 점되는 부분을 좌표를 읽어서 가공할 때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0,0이 되겠죠.
여기 앞면 가공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X고 축이 Z가 됩니다. 0,0이 되겠고, 이 부분은 X가 20인데 라운드가 5 들어갔으니까 X가 10, Z가 0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X가 20, Z가 마이너스 5. 이 부분은 X는 그대로니까 X가 20, Z는 마이너스 14. 이 부분은 못따기가 2가 들어갔으니까 바깥질을 28에 2 두 번 4를 빼면 X가 24, Z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따기가 들어가서 X가 28이고 Z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찬가지로 28이고 Z는 마이너스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는 98 빼기 요 길이는 98 빼기 43 빼기 17을 하게 되면 38이 되겠습니다. 38 Z는 마이너스 38. 여기는 라운드가 1 들어가 있다고 보면 X 값이 32에다가 1을 두 번 빼면 30, X 값이 30, Z는 마이너스 38. 그리고 요점 같은 경우에는 X가 32, Z는 마이너스 39. 여기에는 요점은 X가 32, Z는 마이너스 43. 요 길이가 7이니까 X가 32, Z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마찬가지로 X 32, Z는 마이너스 55.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좌표를 찍어가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있죠. 좌표 넣기는 요거를 보고 각 점에 맞게 좌표점을 찾는 걸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좌표를까지 넣었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코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작성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좌표계를 읽는 방법, 요까지 하면 마지막에 이제 사이클 가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프로그램 짤 수 있을 겁니다. 사이클 가공은 여기에서는 이 도면, 기본적인 요 도면을 보고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는 맨 앞에 O가 영어 대문자 O입니다. 영어 대문자 O. 그 다음에 숫자 4개가 들어갑니다. 숫자 4개. 보통 그날 날짜, 오늘은 15일이거든요. 15일이고 내가 몇 번이 1번이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번호를 쓰는데, 나중에 이 코드를 저장할 때도 이 프로그램 번호랑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5, 그다음에 숫자 4개. 그럼 G28U0W0은 원점 복귀입니다. 원점 복귀. 그래서 기계 좌표계 원점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작업자가 공구를 어디에 두고 종료했는지를 모르니까 G28U0W0 이렇게 쓰게 되면 공구가 우측 최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시작됩니다.
가공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됐죠? 처음에 공구 교환 해야 되죠. 공구 교환. 황삭, 정삭, 홈. 그리고 황삭, 정삭, 홈, 나사. 이 순서대로 가공하게 되니까 먼저 황삭, 공구 교환, 그 다음에 속도 지정, 지구력 S150. 황삭이니까 150 속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G96을 썼으니까 주축 최고 회전수 G50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회전을 시킵니다. 정회전을 시키고 공작물 가까이 이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구 길이를 보정하고 절상률을 킵니다. 그럼 여기서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는데 황삭 사이트 경우에는 이제 G71을 쓰죠. G71, U1R1. 여기서 U1R1이 뭐냐면 U가 요 공작물을 깎을 때 뒷면이야 괜찮은데 앞면 깎을 때 이렇게 길이 100에 지름 50짜리 공작물을 깎게 되는데 한 번에 요 모양만큼 깎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절임량이 너무 크니까 바이트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깎게 되냐면 1mm씩 깎았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1mm씩 깎았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1mm씩 깎아가면서 이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1mm씩 들어간다, 깎는다. 그 다음에 1mm 깎았다가 1mm씩 뒤로 뺀다. 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U1, R1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G71, P10은 이제 10번 여기 N10에서 이 뜻이고 Q20은 N20까지 깎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U0.2는 W0.1 여기 뭐냐면 U는 X의 상대좌표를 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Z의 상대좌표는 W라고 부릅니다. U0.2가 뭐냐면은 황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정삭 가공이 마지막으로 깎기 전까지 정삭 가공이 깎을 양을 남겨두고 가공을 해야지 황삭 가공할 때 정삭 가공할 때 절삭 저항이 줄어들어서 표면도 이쁘고 치수가 정확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삭 여유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삭 때 이제 X는 0.2mm 덜 깎고 Z는 0.1mm 덜 깎는다는 거겠죠. 여기서 F는 바이트가 이송하는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이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N10 하고 이제 가공을 시작하는 거죠. N10, G00, X. 요건 아까 좌표 찍었는 코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N10에서 N20까지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 가공이 끝나면 멀리 떼고 공구 보정을 취소하고 절삭률을 끈다. 그 다음에 주축을 정지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지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황삭 가공 끝나는 겁니다. 정삭 가공 마찬가지 공구 교환, 속도 지정, 정회전, 가까이, 공구 길이 보정, 절삭률 켜. 그리고 G702 정삭 사이클이죠. 정삭 사이클. 그 다음에 P12 여기 N10이겠죠. 10번에서 20번까지 깎는데 이때 바이트 이송 속도는 0.15로 한다. 그 황삭이랑 정삭을 보면 황삭 같은 경우에는 가공 회전 속도가 150이고 정삭 같은 경우에는 180을 줍니다. 황삭 같은 경우에는 공구 이송 속도는 0.3이고 정삭은 0.15를 쓰게 됩니다. 정삭은 공작물 회전은 더 빠르고 바이트 이송은 느리게 해서 천천히 해서 더 촘촘하고 정밀하게 가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홈 하겠습니다. 홈 같은 경우에도 공구 교환, 속도 지정, 정회전, 그리고 홈 같은 경우에는 급속 이송 좌표가 이제 가까이 좌표가 다르게 되는데 저는 홈 바이트가 여기 들어갈 때 요 점으로 이제 홈이 이렇게 급속 이송 위치를 여기로 합니다. 여기서 홈 바이트 너비는 3mm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바이트에서 좌표를 요점에 좌표를 넣게 됩니다. 요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 x 값은 요 큰 지름에 3mm를 더 크게 넣습니다. x는 52, z는 요 길이겠죠. 마이너스 20. 그래서 x 52, z 마이너스 20. x 52, z 마이너스 20이 이제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보정하고 절상률을 킵니다. 그 다음에는 홈 가공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는데, 홈 가공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세요. 한 번에 다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깎았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깎았다가 올라갔다가 깎았다가 올라갔다가 드릴 작업하듯이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깎았을 때 0.5mm씩 올라간다는 게 R0.5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후퇴량이 되는데 이게 R0.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P500, Q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P500은 뒤에 점이 없죠. 점이 없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숨겨져 있는 거라서 0.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500은 한 번에 0.5mm씩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R0.5고 P500이면 한 번에 깎을 때 0.5mm씩 깎고 다시 0.5m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원래에서 0.5mm 깎았다가 0.5mm 올라갔다가 이거 반복하게 돼서 깎는 거고, Q2000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점이 없죠.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숨겨져 있으니까 2mm라고 하면 됩니다. 2mm. 홈바이트의 너비가 3mm라고 그랬죠. 그래서 홈바이트가 한번 깎고 나서 옆으로 2mm 움직인 다음에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mm가 중첩하게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홈 가공했을 때 요 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만약에 3000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깎고 나서 옆으로 3mm 가서 이렇게 깎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제 면이 깨끗하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PQ2000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요 좌표는 가공이 끝난 후의 좌표인데, 여기서 보면 홈바이트 가공 끝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요점의 좌표를 쓰게 됩니다. 요점의 좌표는 x가 40, x가 46, z는 홈 너비가 이제 4mm를 깎아야 되니까 3mm 너비는 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1mm만 움직이게 되면 4mm가 깎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20에서 1만큼 움직이는 게 x 46, z 마이너스 19, x 46, z 마이너스 19. 그리고 여기서 f 0.03 같은 경우에는 홈바이트가 내려갈 때의 속도를 바이트 이동 속도를 0.03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이 끝나면 멀리 이송시키고 보정 취소하고 절상 유키고 회전 정지하고 주축 정지하는 거. 여기서 주축 정지할 때는 M00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뒷면 가공이 끝난 겁니다. 앞면 가공 마찬가지로 공구 교환, 속도 지정, 정회전, 가까이, 보정, 절상류, 그 사이클 가공인데 이 좌표가 들어가겠죠. 좌표는 위에서 찍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P30, Q40이 이제 30번 블록에서 40번 블록까지 깎아라는 겁니다. 정상 마찬가지. 홈도 위와 마찬가지인데 다시 반복해서 보면 공구 교환, 속도 지정, 정회전. 여기서는 가까이 위치가를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가까이 위치에서 요점이 되겠죠. 요점의 좌표는 x는 양쪽에서 큰 지름 32에 3을 더 큰 거 35, z는 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 값은 98 빼기 43 빼기 17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값을 쓰고 공구 길이 보정 절상 키고 사이클 가공 시각입니다. M03은 후퇴량, 그리고 P500, Q2000은 저림량이랑 이송할 때 2mm씩 Z축으로 움직여라는 거고,
X20이랑 36 같은 경우에는 요 지름이 20이고 홈이 오니까 옆으로 2mm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X가 22, Z는 마이너스 36, 22, 36, 22, 36 그렇게 하고 가공이 끝나면 멀리 공구 보정 취소, 절상력 끄고 회전 정지, 프로그램 정지 이렇게 됩니다. 또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사. 나사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구 교환, 회전 속도 지정, 정회전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나사에서는 가까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X가 3보다 더 큰 거, 바깥 지름이 28이고 여기 31이 되겠고, Z는 여기에서 3mm 덜 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31, 11, X 31, Z 11, 그리고 공구 보정 M08, 절상력 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M28, X 1.5 같은 경우에는 M이 미터계 나사라는 거고, 28은 바깥 지름. 여기서 1.5는 피치 값입니다. 피치 값. 미터계 나사이고 바깥 지름이 28인 피치가 1.5인 나사,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가공하게 되면 사이클을 G76을 쓰게 되는데, G76, P01, 00, 60 요 순서대로입니다. 다시 P 숫자가 의미하는 게 02, 00, 60 이렇게 뜻이 됩니다. 01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황삭, 정삭 했듯이 나사 가공을 하고 마지막에 정삭 가공을 몇 번 할 거냐 그런 뜻입니다. 01 하면 한 번, 02 하면 두 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00 같은 경우에는 나사 가공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트가 올리는 각도, 요 각도를 말하는 건데 그냥 00 쓰면 됩니다. 00이 90도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60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의 각도, 이게 미터계 나사가인 경우에는 이 각도가 다 60도이기 때문에 60 쓰면 됩니다. Q50 같은 경우에는 나사 가공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첨부할 텐데, 그 자료를 첨부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나사 가공 데이터라고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소 절임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점이 없죠. 그럼 0.05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R20 같은 경우에도 점이 없죠. 그러면 0.0 이게 되는데, R20이 뜻하는 거는 이제 정삭 요율량이 되겠습니다. 나사 가공의 정삭은 한 번 깎는다 그랬죠. 그래서 R20이면 황삭 가공으로 0.02 남겨놓고 마지막에 0.02 정삭으로 한번 깎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X 값이 골지름이거든요. 골지름. 예를 들어서 보면 M28 곱하기 1.5인 나사가 있으면, 나사입니다. 이게 나사를 갖게 되면 요 부분이 뭐가 되겠죠? 바깥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나사산 하나의 이렇게 높이, 요거를 나사산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나사산의 높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나사산 높이를 뺀 거, 요 부분이 이제 골지름이 되는데, 요 골지름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28의 피치가 1.5인 나사를 예를 들면 바깥 지름이 몇치가 되겠죠? 28. 1.5 피치인 경우에는 골지름이 0.89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사 가공 데이터에 의해서 나옵니다.
0.89가 되는데 빼기 0.89 위에 아래로 나사는 두 개 있죠. 0.89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골지름이 나오겠죠. 피치가 1.5 아니면 2가 나오게 되거든요. 2.0. 2.0일 경우에는 1.19가 나사 1.1 피치가 2.0일 경우에는 나사산 높이가 1.19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피치가 2일 때는 나사산 높이가 1.19다. 피치가 1.5일 때는 나사산 높이가 0.89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지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나사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3mm 더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좌표 값을 구해서 넣고 P1190 같은 경우는 아까 나사산 높이가 요거는 피치가 2죠. 피치가 2면 나사산 높이가 1.19 그래서 뒤에 점이 없죠. 거의 10에 마이너스 3승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P가 1190이 들어가게 되고 Q350은 점이 없죠. 그럼 0.35가 됩니다. 이거는 나사 가공 데이터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에는 피치 값을 넣습니다. 피치가 2면 F2점을 쓰고 피치 값이 1.5면 F1.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사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할 테니까 그 파일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이 끝나면 멀리 보내고 보정 취소하고 절상에 끄고 주축 정지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은 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외워야 될 게 사실 몇 개가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보면 다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지금 다 지운 다음에 우리가 시험 칠 때 바꿔야 되는 거 도면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 그것만 이제 체크해주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바뀌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이 부분이 바뀌겠죠. 도면이 바뀌면 도면이 다르니까 좌표가 바뀔 거고 정삭은 똑같겠죠. 정삭은 똑같고 홈 같은 경우에는 급속 이동했을 때 위치 그리고 깎았을 때 위치 하면 또 마찬가지로 P30에서 40까지의 좌표값 그리고 정삭 똑같고 홈에서 좌표 그리고 나사에서도 가까이 갔을 때랑 골지름값 끝났을 때 이건 나사사는 높이가 피치가 1.5이냐 2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도 피치값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빼고는 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워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x를 마이너스 1.6이라고 쓴 이유는 몰라도 되지만 바이트 노즐 라운드 값이 0.8이라서 x 이제 마이너스 1.6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제 깎을 때 그냥 x 0이라고 꼭 쓰고 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x 1.6이 아니라 x 0이라고 이렇게 해서 코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할 건데 그 파일을 보고 뭐 이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다음에는 공개 도면 새로운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짜는 것도 한번 올 예정이니까 뭐 잘 공부를 하고 방과후 잘 들어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